밸류업 주가 3천 간다. 제가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밸류업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는 게 밸류업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도 있고 공장도 있고 현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이 자산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자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내 자산이 주식시장으로해서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정상인 수준이 말입니다. PBR1이라고 합니다. PBR1. 주가 순자산 비율 1.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주식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1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미팅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0.3, 0.4, 0.5, 0.6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거든요. 이거 올리자는 거 이거 올리자. 이거 1까지 올리자. 1 이상을 올리자.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절대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 밸류업, 기업 밸류업, 기업 밸류업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강하게 추진을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3천도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사상 최고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미국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밸류업의 어떤 강한 추진이 결국은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복형 금융감독 원장이 한 말입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 자체도 말입니다. 결국 기업의 밸류업을 더 높여가겠다는 발상입니다. 밸류업을 높여가는 것은 기업의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요. 투자자들의 인센티브도 줘야 되거든요. 기업의 인센티브는 뭐 상속세를 낮춰준다든가 그죠? 정여세를 낮춰준다든가 또 금융소득 금융투자소득세를 낮춰준다든가 이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할 때 부담도 적고 그만큼 남는 돈으로 내 주식을 사서 뭐 자사주 소각 처리도 하고요. 또 기업의 배율도 늘려서 주주들에게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업들에게는 그런 조치를 취해준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투자자들한테는요. 뭐 주주 배당을 많이 받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더 많이 투자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폐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본물처럼 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사는요. 충실 의무를 해야 될 대상은 지금까지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였는데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주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재계가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재계가. 왜 재계가 반발을 하느냐. 투자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투자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투자가 만약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배임죄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송이 남발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반발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그래?
그러면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지.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대한민국은요. 형법의 일반 배임, 형법의 업무상 배임, 회사법의 특별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까지 지금 법이라는 법은 지금 다 지금 준다는 뜻이에요. 배임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배임죄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짜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 이거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모든 배임죄를 적용을 해서 난리냐. 보시다시피 독일은 어느 것도 배임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배임죄가 없고요. 영국도 없습니다. 일본은 있습니다. 일본은 형법의 일반 배임은 있고요. 회사법의 특별 배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가중처벌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프랑스는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도 말입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임죄가 독해요. 우리나라만 유독 독해요. 그것도 너무 독해요. 어느 정도로 독하느냐. 여러분 배임죄 한번 보세요.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형사상 업무상 배임을 보면 5억 이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5억에서 50억은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50억 이상은 5년에서 무기징역입니다. 거의 살인죄하고 동일하죠. 회사법상 특별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요 5년 이상입니다. 살인죄와 형량이 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재계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논란은 시장 전체로도 커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과연 배임죄를 폐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배임죄 폐지 못합니다. 말이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처럼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굉장히 비등한 나라에서는요. 이게 대기업 특혜, 재벌 특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 자체가 아마도 제대로 바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배임죄가 진짜 무거운 형벌이 돼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말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거는 좀 절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안이 회사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주주가조 넓히라고 하는 것 저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했잖아요. 이게 솔직히 말이 돼요 여러분? 말 안 되잖아요. 또 회사에서 이거 잘 될 것 같으면 그것만 별도로 똑 떼서 말입니다. 회사를 또 만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 구글만 보세요. 구글은 알파벳이라는 회사 하나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카오는요. 회사마다 다 상장이 되어 있어요. 회사마다. 진짜 대단하죠. 그런 걸 보면 주주들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충실 의무를 해야 될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 말도 솔직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배임죄가 폐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든가 그런 일은 그냥 말입니다. 그냥 이게 그냥 말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배임죄를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에 대해서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기업 자체를 적폐 세력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날 겁니다. 해프닝으로. 만약에 뭐 좀 수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게 폐지로까지 가는 것 참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